안녕하세요. Introduce Everything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뛰어난 능력, 총명한 두뇌, 성실성, 추진력, 포용력의 리더십을 갖춘 왕, 세종. 조선의 전성시대를 이끈 왕, 조선의 4대 왕, 세종대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은 첫 번째 자식인 양녕대군에게 세자 자리를 물려주었지만 왜 쫓겨났고 왜 세 번째 아들 충렬대군에게 물려주었을까요? 왕세자에 책봉되면 어릴 적부터 최고의 선생님들을 동원해 왕세자를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고 사냥을 좋아하였습니다. 공부 시간에도 매를 잡아 팔에 올려놓는 행동을 하고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 이야기가 태종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청소년기에는 궁궐에 깡패 등을 끌고 들어오기도 하였으며 여자도 끌고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점 소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에 태종이 폭발하여 양녕대군의 폐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자를 폐위하기 위해선 대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타났던 인물이 충렬대군 세종이었습니다. 왕세자에서 밀린 양녕은 세종대왕이 미울 법도 하였는데 평소 악기에 흥미가 많았던 양녕대군은 평상시에 악기 연주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충렬대군은 악기에도 능해 양녕대군을 가르쳐줄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악기를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틀어졌던 둘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종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였는데 시력이 점점 감퇴하니 책을 뺏으라고 태종이 명령하지만 세종은 병풍 뒤에 몰래 책을 숨겨 보기도 하였습니다. 세종은 책 한 권을 한 번이 아니고 닿을 때까지 10번, 100번 읽었는데 세종대왕이 말하길 100번을 읽어보니 책의 뜻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한 일화도 있습니다. 훗날 왕이 되어서는 경연이라 하여 학문은 신하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한 신하조차 세종대왕의 학문을 전혀 따라오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태종은 충렬대군은 총명하고 대처를 잘한다고 말하며 양녕을 대처할 세자로 충렬이 옳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세종을 후계자로 지명한 논리로는 태견이 바탕이 되었고 강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반대도 많았었는데 반대하는 사람 중엔 유명한 황희정승도 있었습니다. 둘째 형은 왜 세자가 되지 못했냐? 불교에 매우 심취해 있었기에 태종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양녕대군이 자신이 폐위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효령대군이 형님이 폐위되면 나 아닌가? 라고 이야기했다가 크게 혼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효령대군은 불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조선의 왕족 중 최장수하였다고 합니다. 양녕대군은 다른 왕세자들처럼 물러나지 않았더라면 안 좋은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겠지만 자신보다 더 훌륭한 셋째 동생에게 왕자를 물려줌으로써 나름의 현명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진은 지덕사인데 왕을 동생에게 물려주는 지극한 덕을 보였다고 해서 만든 양녕대군의 묘입니다. 효령대군의 사당은 방배역 인근 청건사라는 사당에 있습니다. 능력 있는 동생을 위해 물러났기에 세종이 전성시대를 연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시작. 이성계, 태종이 칼로 왕이 되었다면 세종은 머리로 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종은 살아있을 때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태종이 상왕으로 있으면서 세종에게 왕을 물려주었는데 정치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걸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상왕으로 있으면서 태종은 국방이나 외교 분야, 세종은 내부 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서 상황으로 있던 태종의 킬러 본능이 또 나오는데 세종의 장인이었던 시몬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세종이 왕이 됐으니 우쭐에 있었는데 사신으로가 권력가로서의 행세를 하고 거들먹거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태종이 명나라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몬을 처형하고 시몬의 아내이자 세종의 장모였던 사람은 관노비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세종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걸림돌이 될 위험이 있는 인물은 가차없이 처형하였습니다. 세종은 가슴 아팠겠지만 워낙 아버지 태종이 영향력이 컸던 시점이라 어쩌질 못하였습니다. 이 계기로 왕의 장인 장모까지 권력을 잘못 이용해서 처형당하니 다른 신하들을 숨죽이게 하였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게끔 만든 태종이었습니다.
장인인 시몬을 숙청하게 되며 부인 소헌 왕후에게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졌었는데 소헌 왕후가 임신을 하자 건순각을 지어줍니다. 건순각의 뜻은 건강하게 순산하길 바란다의 뜻의 분만실입니다. 경연을 많이 하고 항상 백성들을 생각하고 공부했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착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하루 경연을 주강, 조강, 석강을 하였었는데 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자기 전에도 추가 경연을 할 정도로 학문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세종대왕은 육류를 워낙 좋아해 고기 없는 수라상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왕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르는데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할 걸 걱정하여 내가 죽어 3년상을 할 때는 먹게 하라고 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종은 본인도 뛰어난 자질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였습니다. 왜구의 계속된 침탈로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알고 지금의 대마도 왜구의 본거지를 이정무 장군을 통해 정벌하였습니다. 침략에 대비해 최운덕, 김종서로 하여금 4군 6진을 개척하고 영토를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정치학자로서는 황희정승, 과학 부분에서는 장영실과 같은 인물들을 다양하게 적재적소에 등용하였습니다. 장영실은 관노비로 자라 태종에 의해 등용되었지만 굉장히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세종이 장영실을 알아보고 높은 계급을 줌으로써 재능을 뒷받침 과학강국의 조선을 만들어낸 세종. 장영실은 만드는 솜씨가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시고 나 또한 아끼고자 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집현전은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 공간이었습니다. 수정전 건물이 있는데 집현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을 집현전에서 공부하게 하고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과 신숙주의 일화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순시를 하는데 신숙주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지쳐서 잠이 깜빡 들었습니다. 세종은 가죽옷을 덮어주고 빠져나왔고 나중에 신숙주는 감동해 학문에 더욱 몰두했다고 전해집니다. 집현전 학자들에게 유급 휴가 제도인 사가독서제를 실시하여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게 하였습니다. 사가독서 제도는 독서를 하라고 휴가를 한 달 주는 것입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훗날 성종은 독서당을 만들어 사가독서 제도를 유지하였는데 조선시대 많은 학자들이 독서당을 거쳐갔습니다. 태계이황, 유성룡, 율곡이이도 거쳐갔습니다. 훗날 연산군에 의해 폐지됩니다. 집현전에 아끼지 않음으로써 과학, 경제, 군사 분야, 한글 창제와 같은 훌륭한 성과들을 이루었습니다. 세종은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정책들도 만들었고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도 만들었습니다. 노인을 위한 잔치인 양로연을 만들어 신분 관계없이 노인들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부모 잃은 아이들에겐 의료기관인 재생원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입양을 도왔습니다. 백성의 삶이 피폐해지자 함께하기 위해 경해루 동쪽 백성집과 같은 초가집을 지어 2년간 생활하였습니다. 이를 염려한 신하들이 세종대왕 몰래 초가집 바닥에 집더미를 넣었는데 크게 꾸짖었습니다. 궁에서 일하는 노비 여성이 임신하자 한 달의 휴가를 부여하고 만삭의 몸으로 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정책도 폈었는데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시각장애인 중 천민인 자를 제주를 시험하여 채용했습니다. 백성들의 곡소리가 들리자 수양대군을 포함한 대군들이 소유한 토지를 백성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처럼 킹세종의 업적은 많고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애민정책을 펼쳤고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 집현전의 지원을 통해 조선의 최전성기를 맞은 왕, 조선의 4대 왕 세종대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조선시대에 대해 더 이해하기 쉽고 몰랐었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